안녕하세요. UA 진로교육센터 박성철 대치센터장입니다. 자, 여름방학 끝났죠,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고생하셨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구평도 보게 될 거고, 구평 끝나면은 바로 우리 원서 접수,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2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하시던 24학년도 수능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수능시험이 끝났다 그래서 또 이 입시가 끝난 게 아니죠. 수능 끝나고 나면 또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주말부터 바로 성균관대, 서강대를 시작으로 해서 대학별 고사, 논술이나 또 면접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1월 16일에 여러분들 수능을 보게 되면 거의 한 달 정도 더 입시가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방학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를 하는 게 현재 고3 학생들이 좀 원활하게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 입학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관련된 전략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략을 뭐 이렇게 모으고 모아서 설명을 드리면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주 앞만 보고 열심히 하자. 왜 2주냐 하면 너무 이 기간을 길게 보면요. 중간중간에 개입되는 건들이 많기 때문에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순간순간에 대한 집중력이 흩어지기 때문에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길게 보더라도 보름 이내, 그러니까 앞으로 2주 이내에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아마 좀 더 효율적인 입시 전략을 세워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크게 4가지 정도 세팅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직은 그 생기부가 다 완성 마감이 안 됐죠. 생기부 마감이 8월 마지막 날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요새 추세를 보게 되면은 보통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7월 달까지 뭐 보고서 같은 거 마감이 되고 광복절 전후로 해서 생기부도 마감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8월 31일 그 마감일까지도 끝까지 생기부가 수정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마 여러분들 생기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완성이 안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하고 생기부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첫 번째로 알려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수능 대비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대비 패턴이겠는데 9월 모의고사, 9월 모평이 남았죠. 올해는 좀 특별하게 6월 모평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그렇게 크게 쓰임새가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구평 본 그 결과치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11월에 보는 수능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해서 구평에 대한 대비 우리 어떻게 할까, 그 내용 알려드리고, 그리고 대학별 고사 같으면은 논술, 면접 2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논술에 대한 대비, 면접에 대한 대비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묶어서 4가지 생기부, 수능에 관련된 내용, 논술, 면접,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인 결론적인 전략으로 이야기 드리면 2주 앞에 있는 것만 앞에 보도록 한다. 그렇게 이야기 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3학년 1학기 마지막 남은 생기부 최종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거의 다 웬만한 데이터들은 모아줬을 거고 이제 쓰는 것만 남았을 것 같은데, 보통 선생님들께서 뭐 다 쓰시겠죠. 다 쓰시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이 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보고서 같은 경우도 추가로 받아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제 그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창체하고 세특 관련된 걸로 나눠 설명을 하면, 창체 쪽 같은 경우는 크게 자율, 진로, 동아리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제 생기부에 기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보게 되면 자율 같은 경우는 물론 1학년, 2학년 생기부 잘 만들었었겠지만 3학년 1학기 같은 경우도 되게 생기부가 중요하거든요. 보통 그 문과도 그렇고 이과도 그렇지만 특히 이과 같은 경우에는 투 과목들이 진로 선택 과목 잡혀있기 때문에 실제 내신 성적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ABC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오해를 해서 투 과목 같은 경우 좀 대충대충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성적에 그 자체로 다 반영된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그 투 과목에 들어가 있는, 즉 진로 선택 과목에 들어가 있는 그 세특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은 대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엄밀하게 검토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그 세특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그 요소들에서 일부 필요한 내용들은 자율이나 진로 쪽으로 앞으로 빼서 심화된 내용들을 좀 알려준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해당 전공, 계열에 관련되어 있는 입장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올해부터는 자기소개서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자소서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특에 대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지만
창체 쪽에 있는 자율이나 진로나 동아리에 있는 내용을 3학년 1학기까지 마지막까지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챙기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체 같은 경우에서 자율 같은 경우는 독서 활동 관련된 내용들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교과 세특이랑 연결시켜서 그 독서에 대한 내용으로 내가 나의 진로라든지 계열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확장시켰고 세분화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좀 넣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진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세특하고 연결시켜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수행 아마 했었을 거예요. 수행 관련되어 있는 보고서나 발표에 대한 내용들, 토론의 내용들을 좀 심화시켜서 심화보고서 형태를 꾸려가지고 그 내용을 세특의 일부 기입이 되면서 아울러서 앞으로 빼서 진로 쪽에 추가적으로 기입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잘 협의하셔가지고 보통 진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담임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들이 드러나서 여러분들의 어떤 계열 적합성이라든지 진로에 대한 탐구 능력, 호기심에 대한 추구 능력과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여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아리 같은 경우도 보면 학교에 따라서는 동아리를 기존에 계속 진행하셨던 그 동아리 선생님께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이 동아리 관련된 내용들을 세팅하는 경우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동아리에서 자신이 원하고 있는 방향, 전공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서라든지 발표라든지 토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마지막까지 챙겨서 기입해 준다면 아마 학교 쪽에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할 때 자기소개서가 없는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록이 생기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플러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특 관련되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4가지 요소가 보통 들어가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에서 뛰어남, 우수성에 대한 내용, 그리고 수업 진행할 때 얼마나 이 학생이 착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관심 있게 수업을 듣는지, 수업 태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수행에 관련돼서 추가가 됐던 보고서의 내용이라든지 또 심화될 수 있는 요소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학생이 확장시키거나 깊이 있게 분석해내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총평으로 해서 학생이 해당 수업에서 보여주는 열이라든지 전반적인 선생님께서 바라본 학생에 대한 모습들을 드러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다 아시겠지만 세특에 대한 내용을 너무 지나치게 보고서만 쭉 나열하는 형태로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평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요소 반드시 이해하셔가지고 그 세특에 대한 내용이 그런 정도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한번 확인하셔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생기부 전반적인 내용의 컨설팅도 저희가 진행을 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좀 나을지, 어떤 게 빠지는 게 좋을지에 대한 내용도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중에 압축해서 컨설팅도 진행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대치센터 연락 주시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평에 관련된 대비인데요. 보통의 경우는 6평 보고 6평에 대한 내용들을 조절하는 형태로 9평이 세팅되는 사례가 많은데 올해는 좀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6평에 대한 것보다는 9평에 대한 내용이 기반이 돼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그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하게 될 텐데 그 9평을 보게 되면은 9평 성적이 나올 거예요. 그 성적을 보고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나 난이도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조금 변경된 사항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이야기할 때 킬러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일단 빠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빠지는지 아니면 킬러 빠지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학교나 학원에서 담당 선생님들이랑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한테 모자란 부분, 어떤 부분들을 추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되 저희가 판단할 때로 이제 성적대가 잘 나오는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에서는 변별이 그렇게 크게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탐구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분명히 좀 강하게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문과든 이과든 그래서 지금 물론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지만 탐구에 대한 내용들을 끝까지 잘 챙겨가지고 좋은 데이터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논술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일단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요즘 보게 되니까 보통 시작하는 시기가 많이 늦어졌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좀 빨리빨리 진행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방학 끝난 시점에서도 요즘에도 막 그 처음으로 논술 하나 들어온 경우 있는데 지금 시작해도 물론 학교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논술 강의해 보면 그 학교 기출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급하다고 훑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유형에 대한 내용, 뭐 비교면 비교, 분석이면 분석, 논술이면 논술 그런 내용들을 각각에 대한 유형을 먼저 검토를 해본 다음에
검토한 이후에 해당 학교, 내가 지원하는 학교에 대한 기초를 좀 확인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문 논술 같은 경우는 1대1로 대면 첨삭을 하는 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 글을 봐주고 첨삭해주는 선생님과의 관계, 그 선생님이 얼마나 잘 내 글을 만들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리 논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한데 1대1로 첨삭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과 패턴의 수리 같은 경우는 그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수학 같은 경우는 수, 원투, 미적, 기하, 확통까지 전부 다 보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학교들은 수, 원투만 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내가 적화되어 있는지에 대한 요소들을 반드시 그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확인을 반드시 받아보시고 그 내용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6논술 쓰기는 썼는데 실제로 논술 준비 안 하고 수능 공부만 하다가 수능 끝나고 뭐 한두 번 보고서 이제 준비하려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 사실은 확률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더라도 한두 번이라도 미리 관련된 내가 꼭 지원한 대학교라고 하고 또 내가 붙어야 되는 학교라고 하면 몇 번이라도 꼭 반드시 확인을 먼저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수능 뒤에 파이널 수업을 듣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 좀 더 합격에 근접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면접 관련되어 있는 거는 재시문 기반 면접하고 일반 생기부 기반 면접이 있겠는데, 재시문 기반 면접 같은 경우 보통 여름방학 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중심으로 해서 한번 돌린 학생이 꽤 많이 있을 거고요. 특히 재시문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면접 보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전에 보는 뭐 고려대학교 뭐 궤적 같은 내용이라든지, 연대 같은 경우도 교과 패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중요한 거는 재시문 관련되어 있는 면접은 연습을 따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수능에 관련된 내용 영향 미친다 하더라도 합격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반드시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수능 뒤에 보는 재시문 면접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 면접을 재시문 기반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수능 이후에 관련 내용들로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기부 기반 면접은 제일 중요한 게 생기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는지. 물론 생기부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문가 선생님이랑 같이 해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미리 해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을 합격의 장으로 인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4가지 요소 봤는데요. 자세한 내용도 궁금하시면은 저희 UAE 대치센터 연락 주시면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대안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기부 같으면 생기부 컨설팅에 대한 내용으로, 수능 같으면 수능에 관련되어 있는 적화된 선생님들 수업들도 맞춰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논술과 면접은 현재도 수업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대치센터 연락 주시면 최선의 대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